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이번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고 트럼프와 해리스에 관련된 또 테마가 코인에게 미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. 네, 거의 48점 몇 소수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. 초창기 때 해리스가 등장을 했었을 때는 뭐 해리스가 거의 우위점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,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은 역시나 그 말이 맞았던 게, 해리스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이다. 오픈이 되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또 표현하셨던 전문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죠. 그래서 아마도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.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련되어져 있는 테마주가 3배 넘게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, 코인적인 추이에서도 트럼프가 발언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. 그거에 따른 영향도 좀 덩달아 있었고, 그 다음에 대부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쪽도 같이 좀 나쁘지 않았던 성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덩달아서 이번 주 동향의 추이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잘 나가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름을 땄던 코인이 생각보다 또 좋은 성과가 나와주기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들에 있는 코인들에서도 마가코인도 좀 소폭 올라주기도 했었죠. 나쁘지 않았던 추이를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절묘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, 어떻게 보면 대선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민코인들에 따른 파워가 좀 더 많이 올라가 주고 있다. 수급이 나쁘지 않는다.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의 민코인은 동향은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, 해리스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는 1월 달에 이제 대부분 공약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. 나는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그때 크립토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이제 미뤄놓았던 악재들을 몇 가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, 미국의 재정 적자, 그리고 엔화 강세, 경기 둔화, 갈등, 뭐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. 통상적으로 대선 시즌 지나고 나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덩달아 보여줬고, 그리고 항상 미국 증시가 먼저 좀 좋게 흘러간 뒤에 후발대로 항상 비트코인이 따라갔던 추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테더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.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온 게 없지만 아마 큰 문제점은 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냥 어느 정도 뭐 문제점이 뭐 있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. 예, 왜냐하면 그러면 지난 분기나 지지난 분기 때에서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.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국채를 많이 매입을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중 정부를 만들기에는 전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 테더도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통상 이제 테더가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8만 개 넘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참고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테더도 계속 이제 분기마다 좋은 성과표가 나올 때마다, 그리고 항상 그 잉여 장업의 일부분을 비트코인을 또 구매하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나쁠 건 없겠죠.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더리움 쪽은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,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,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워낙 이제 민코인이 가장 핫하고,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 코인들이 좀 더 선방을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쪽이 약간 좀 큰 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해도, 이더리움에 따른 그런 ETF
와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이때까지 보여주었던 크립토에 보여주었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에 있는 길을 꿋꿋하게 잘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도미넌스 순위와 변화표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. 비트코인은 이제 점유율 60%까지 올라왔고요. 도미넌스가 이더리움 13%, 그리고 솔라나, 그리고 BNB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제가 봐도 이제 빡빡이 형님에 있는 추이의 동향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내년에,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낸스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민코인들에 따른 상장을 언제까지 계속 해 나갈 것인지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소프트 대비에 1999년도 이후 최고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전 최고 수익률은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현물 비트코인 ETF가 15,194개 비트코인을 매수했었고 채굴자들은 3,000개 정도 채굴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전체 미국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은 5%,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.9 몇인데 그냥 5%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종합적인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잠시 민코인이 좀 더 강력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, 여전히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주춤하고 성적표가 별로 안 나올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적절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뭐 MSTR을 주식하고 혼합해가지고 가진 게 좋은 거지, 우리는 돈 벌려고 왔지 내 자존심을 지키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. 자존심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내 계좌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맞는 것이죠.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는 이 돈에 따른 트렌드를 잘 확인을 하시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. 내가 비트코인에 왔는데 왜 이렇게 수익률은 왜 나만 못 볼까? 라고 하는 건 그만큼 추가적인 동향을 확인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그리고 MSTR에 있는 2배, MSTU도 있죠. 벌써 단기간, 단기간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단기간에 2배 이상 넘게 좋은 성과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아무튼 선택에 따라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못 벌고, 그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누가 돈은 벌고는 싶어 하지만 그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쪽에 따른 돈머리, 그러니까 일머리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머리를 계속 활용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지, 남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죠. 물론 이제 구독자님하고 진짜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, 저도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나눠드리려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었죠. 최근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쯤에서도 이제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도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 가보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과론적으로는 디파이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같이 이더리움도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무튼 이번에 MSTU로 수익성이 상당히 잘 나오셨던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월드코인 이야기를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. 월드코인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언락 기간 부분이 있죠. 80%의 언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가 나와 줌으로써 2028년도 때까지 연장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.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나올 것이냐, 이제 2년의 폭탄이 나오는 게 4년으로 나눠서 뿌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,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이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죠. 예,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락업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, 자 한번 보세요. 여기 보이시면은, 자 원래는 월드코인 커뮤니티에 있는 측면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가 나머지 게 생겼죠. 어떤 게 생겼습니까? 보게 되면
네, 초기 개발팀, 투자자, 리저브 뭐 이런 게 생겼죠.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습니까? 기울기가 여기 이때부터 이렇게 늘어나죠. 그 다음에 26년도가 지나야지만 기울기가 꺾이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정확하게 2026년도 6월달 정도가 돼야 이 기울기가 꺾인다라는 것인데요. 그러면 그 전에 이거를 뭐 분비하는 락업 물량 풀리는 걸 반으로 좀 줄여서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,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가격에 있는 펌핑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12월 달에 또 AI 뭐 에이전트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는데요. 거기에 만약에 월드코인이 좀 움직임의 동향이 좀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그냥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고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락업이 풀리기 직전에 가격을 좀 많이 올려놓습니다.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부분 상장 코인들은 거의 다 이제 비슷한 형태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체인링크가 AI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해가지고 오라클 부분을 좀 보완을 더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월드코인에 지금 뭐 구독자님이 뭐 기존에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오픈이 돼서 이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, N은 평균 단가 추이를 뽑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2,500원짜리가 어찌 보면 16,000원대까지 갔었고,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최저점 구간으로 따지면 10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도가 애가 힘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, 그러면 계속해서 붙어줄 수 있을 만한 추이가 있는데, FDV로 본다라고 해도 페페는 가격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, FDV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민코인 애들이 좀 받쳐주는 게 총 물량, 유통 물량이 어차피 다 많이 나와져 있는 형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도 제한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.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훨씬 더 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근데 락업 물량이 많이 잡혀져 있는 건 계속 나오는 물량이 앞으로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계산기 갖다가 많이 두드려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에 굳이 내 담갔다가 내 발목을 잘리면서 나가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선택 바이 선택이긴 하는데, 굳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. 네, 좀 어렵고 힘들면 그냥 이 ETF 레버리지 쪽으로 가는 게 낫지, 굳이 어려운 길로 가볼 필요성은 전 없다라는 주의입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요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, 뭐 밸류에이션 너무 과도하다,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, 잠시 좀 쉬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항상 조정이 좀 나올 때 이렇게 조정폭이 나왔을 때마다 주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. 단기적으로도.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투트랙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